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 체크맨 각부장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지수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452포인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를 살짝 보면은 현재 지금 대단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봤을 때는 232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정도 이 밴드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일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수급 주체의 핵심은 외국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1.2%나 좀 하락을 했는데, only 그 개인 매수세에 의해서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이제 미국 증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전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발표에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어요. 근데 지금 시점은 어떤 그 변화가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언택트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욕구가 상당히 증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눌려있던 종목들, 여행, 항공주, 면세점주,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대단히 오늘 핫한 날이었죠. 특히나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공주에, 대단한 또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기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대응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810포인트의 지지를 받고 이 상방향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930포인트까지 밴드에 대한 흐름은 열려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은 이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오케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코스닥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하면은 금일 그 코로나19 백신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바이오주들, 시가총액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약세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코스닥에서 오늘 수급 주체는 개인이죠, 개인. 자, 여기서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주 역할을 했는데 외국인은 코스피 쪽에서만 역할을 했어요. 기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좀 아주 개별적이고 이런 종목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중대형주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엄청난 급락 이런 것도 예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오늘도 제가 이데일리에 또 출연을 해서 우리 또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주가는 항상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만큼 이 하락 구간에서 마무리 좀 대응을 잘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슈는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조지아주가 내년 1월 달에, 또 이렇게, 상원석을 확보하는 그런 이슈가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블루웨이브가 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슈가 또 남아 있는 거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백신 등장으로 인해서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의 약세가 연출되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며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실적 발표 시즌 마무리되는 그 시점을 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4분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이동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90% 넘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오늘의 주요 핫 이슈고, 최근에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최저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해서 1113원 90점까지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삼성이 미국에서 3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1위를 차지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플의 위상을 좀 제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건 삼성 스마트폰이 1위를 했다라는 것은 이 관련 기업들의 어떤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가 급증을 했고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9월 말까지 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금이 5,300억 원, 하루에 28억 3,900만 원 어치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배출권 시장 개설 첫 해에는 하루에 5.1톤이 거래가 됐는데 이듬해 20.8톤이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년 새에 17.9배, 18배 정도 늘어난 91.4톤이 거래된다는 거죠. 거래대금도 무려 49.8배나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 시장으로서는 EU에 서 세계 2위 규모로 이제 성장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또 최근에 또 개별주 성격으로 봤을 때는 KC코트레일이라든가 휴캠스, 그리고 에코바이오, 한솔홈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다음에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탄소 배출권, 즉 온실가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제가 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출연하고 이데일리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에서 그래도 클리어하게 제공되는 것은 종목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늘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 오늘 11월 10일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마무리될 것 같고, 앞으로 이번 주만 좀 지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된 거죠. 일단락이 된 거죠.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중장기 투자의 종목에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관심은 벌써 4분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정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전장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쪽에서 개인만 매수를 했었어요. 개인만. 예, 오전장에서는 코스피가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오후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갔다라는 게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의해서 이 언택트 관련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운수창고, 보험, 은행, 철강, 금융, 유통업체들이 강세를 이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공 이런 것도 올랐죠. 그래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강세 업종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 이런 걸 한번 살펴봤을 때, 당연히 뭐 화이자 백신 수혜주로서는 항공주죠. 여행 레저죠. 카지노, 면세점, 미디어, 정유. 자, 이 중에서 이 면세점이라든가 요런 또 화장품 요런 것들은 내일 또 이 광군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의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금융주가 수혜를 입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회복 기대감과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주 수혜. 그래서 은행주들이 좀 올랐다. 그리고 보험주들이 올랐다.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금융 지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보수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맞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데일리 출연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3분기 굿 컨센서스가 상회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회사인 계열사인 잉글로우드 랩이 실적 호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존향 매출이 일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잉글로우드 랩이 PB형 상품을 납품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도 상당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 주목하자. 화장품 관련주죠. 더불어서 내일 광군절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코스맥스라든가 뭐 코스맥스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뭐 LG 생활 건강도 있고 아무리 퍼시픽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 제가 보았을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와 코리아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금 더 퀄리티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서 마감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외국인들이 1,566억 원이나 매수를 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중대형주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현 시장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올해가 마무리가 되고 내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잊고 살았던 게 있죠. 3월 15일, 내년 3월 15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더 실적 뒷받침이 안 되고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3월 15일부터 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종목,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를 하자, 생각하자, 3월 15일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 영상에서 그 MSCI 정기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SK케미칼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SK케미칼이 MSCI 편입 이슈와 이 코로나19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재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잘 대응하신 분들은 좋은 성과 났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쌍용양회
에이스테크, 유니슨, 그 SNS텍 등이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편입되고 난 뒤에 전과 후에 수급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말씀드린 이 종목 중에서 실적이 우량하고 이슈에 맞는 종목은 대응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뚜기,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용이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외되면 뭐가 사라진다? 수급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위험을 피하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요 일정을 한번 볼게요. 자율주행 개발자 포럼 발표,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국 광군제. 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풍력,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역발상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 미디어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뒤에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 백신 운송, 드라이 아이스 수요 확대, 태경케미칼. 자, 그러면은 하늘로 운송한다면 뭐가 주목받죠?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폴더블 개화의 힌지 부품 성장, 오랜만에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KG바테, 테이펙스 3분기 영업이익이 119% 부각,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죠? 그동안에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다시 나오는 거 보니까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서서히 또 얘기가 나오네요. 인텔리안테크, 해상용 안테나, 그리고 위성 관련이죠. 이런 종목도 중장기를 보면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사 하는 거죠. 어차피 성장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 변동성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만은,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분기 단위로 해서 기업들을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 대신에 앞으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 상으로 입증이 된 기업들을 모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역시 뭐 당부를 드립니다만은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요. 하방 대응만 좀 잘 하시면, 냉정하게 잘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코로나 백신 등장했지만은 이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 약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이런 부분들, 전날에 미국 시장이 5% 이상 급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 시장은 좀 비중 조정을 좀 잘 하셔서 뭐 단기적 하락이 될지 뭐 중장기적 하락이 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락기를 잘 견디는 그러한 뭐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뭐 무료 카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대한 실시간 올려드려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캐치하셔서 추가 스터디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쪽에 링크 되어 있으니까 함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